실화소설 그 두 번째입니다. 해죽수는 어떻게 개발되었을까? 값이 비싸다고 좋은 약이 아니라 하찮은 풀뿌리라 할지라도 아픈 몸을 잘 낫게 하는 것이 천하의 영약입니다. 전임 대통령 한방주치의께서 내리신 해죽순에 대한 놀라운 평가를 전합니다. 지구상에 애시당초 길은 없었습니다. 길은 사람이나 동물이 한 번 지나가고 다시 지나가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저의 모친은 86세이신데 노인성 질환인 치주염이 발생하여 잇몸의 통증이 지난 3년 동안 너무 심했고 최근에는 잇몸뼈가 완전히 삭고 전부 내려앉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대학병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생제 및 진통제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던 차에 우연히 해패를 통해 세미나에서 알게 된 한금손 배대열 회장님께서 개발하신 해죽순이 갑자기 생각나서 마지막 자식의 도리로서 불효자는 되지 말자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신반의 끝에 해죽순황과 해죽순차를 긴급히 구입했습니다. 죽도 겨우 드시던 모친께서 신기하게도 단 이틀 만에 통증이 없어지고 염증도 나아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이런 것이구나 싶습니다. 배대열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금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카톡이나 전화, 직접 대면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해죽순이라는 명품이 어떻게 개발되어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해죽순을 발견해낸 과정에 얽힌 뒷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 7천만 년 전부터 묵묵히 지구를 지켜온 해죽순입니다. 인간의 출현이 550만 년쯤 전이라고 하는데 인간보다 훨씬 전부터 지구를 지켜온 영적인 식물입니다. 황금손이 해죽순을 개발할 목적을 지니고 미얀마의 정글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도였으니까 정확히 13년 전의 일입니다. 양곤에서 2000리쯤 떨어진 미얀마의 북서쪽 방글라데시와의 국경 가까운 해역에는 창고막이나 바지락, 백합 등 조개류가 지천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조개를 확인하려고 이 섬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80년도, 90년도 당시에 한국에서 운행되던 낡은 버선은 폐차되기 직전에 미얀마로 수출되어 해죽순이 생산되는 섬으로 가려면 반드시 타고 가야 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황금손이 찾아간 곳은 30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가서도 다시 조각배에 몸을 싣고 또 상당한 시간 동안을 더 달려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오지의 정글지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섬에 도착하였더니 소문으로 듣던 바대로 과연 조개는 지천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이튿날 동네 청년들에게 창고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잡아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청년들은 저마다 두 손을 한껏 벌리면서 창고막이 많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물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 작은 조각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던 청년들을 황금손은 눈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한나절이 다 지나갈 무렵에야 청년들을 태운 조각배가 돌아왔는데 비록 작은 배이긴 하지만 배에는 창고막이 한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무게로 자그마치 600kg, 한국에서 살이 토실하게 오른 자연산 창고막은 맛도 좋고 값도 비싼 귀한 물건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많은 창고막을 보는 순간 가슴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600kg의 창고막을 청년절이 요구하는 대로 18,000짝, 당시 한국 돈 15,000원 상당에 구입한 황금소는 혼자 먹을 정도인 3 내지 4kg만 남기고 전부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얀마인들은 창고막을 비롯한 페류를 먹지 않습니다. 아마 어패류를 먹고 식중독 사고가 잦았던 탓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청년들이 잡아온 창고막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섬나라에는 창고막뿐 아니라 백합이나 바지락 등 여타의 조개들도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다시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흥분되었던 가슴이 진정된 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창고막 등으로 대박을 치겠다던 황금손의 꿈은 산산이 부서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착각한 꿈이었습니다. 전기도 도로도 없는 이국에서 금방 상하는 식품인 어패류 가공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입니다. 꿈이 사라지자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술로 세월을 낚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원주민들과는 이미 상당한 친분이 생겨서 이름은 몰라도 얼굴을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매일같이 얼굴을 접하던 중년의 남성 한 사람이 얼굴 오른쪽이 퉁퉁 부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잇몸 염증으로 얼굴의 모습까지 변형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약국이나 병원이 없고 약 또한 있을 턱이 없지요. 그 남성의 상태가 염려스러웠습니다. 저러다가 오늘 밤을 못 넘기고 죽는 것은 아닐까. 다시 새벽이 왔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야 할 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시켜 그 사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죽었을까 걱정을 하고 있던 내 자신이 오히려 뻘쭘해졌습니다. 그 남성에게 뭘 먹고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데니. 해죽순을 현지에서는 데니라고 부릅니다. 그런 일이 있고서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황금손의 차례였습니다. 현지에 무궁무진하게 있는 백합이며 새우, 낙지 등 어패류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날것으로 초고추장에 찍어서 막 먹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장에 탈이 난 것이었습니다. 아픈 배를 끌어안고 뒹굴고 있는데 황금손 주위에 몰려있던 동네 사람들이 뻘건 색깔이 나는 뜨거운 물 한 사발을 가져와서는 마시라고 권합니다. 무엇이냐고 물어볼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시켰다가 쭉 들이켰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죽을 만큼 아프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21세기 문명 세계와는 고립되다시피 살고 있는 정글지대의 섬나라 사람들은 해죽순을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죽순이 이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비록 기대를 걸고 찾아갔던 조개 사업은 시작도 못 해보고 말았지만 황금손에겐 또 새로운 영역에 도전케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황금손은 해죽순의 효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무려 100여 차례나 미얀마와 주변국들을 찾아다니면서 본격적으로 해죽순을 연구하고 사업화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죽순에 미쳐있던 사이에 황금손이 운영하던 사업은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가슴 시린 상처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해죽순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걸작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죽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함유한 식물입니다. 웬만한 염증은 2, 3일 만에 제압합니다. 인류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종류가 36,000가지인데 이 중의 90%가 염증에서 비롯된다는 통계는 염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소름을 돋게 합니다. 그런 염증들을 예방하고 단박에 제압하는 것이 폴리페놀인 것이고, 폴리페놀을 가장 많이 함유한 식품이 해죽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죽순의 효과를 두고 기적이라 표현하지만 황금소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과학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이상야릇하게 발생했을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인 것이지, 해죽순처럼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일에 기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개발자인 황금손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까닭입니다. 금년에는 장맛비가 유난히도 많이 퍼붓고 있습니다. 습하고 더울 때에는 뜨거운 해죽순 차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경험자들의 전언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길요.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